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 아카데미 제5강입니다. 오늘은 모든 노인은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노인은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이제 남의 셋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셋집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소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그 아파트를 이제 키워왔죠. 이제는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가 지금 살았던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녀들도 이제 분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들이 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체로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되면 이렇게 새롭게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 집을 넣고 가거나 집을 좀 더 새 집으로 가거나 하기는 점점점 어렵게 될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은행에서도 대출을 잘 안 해주죠. 물론 좋은 집이 있으면 저당 잡혀서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당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면 그 원리금을 뽑을 만큼 뭔가 이제 자산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설사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또뭐 모은 재산을 이렇게 잃었을 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되면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유지해 왔던 소득과 재산을 좀 더 규모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도시에서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대체로 가진 것이 집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다라고 해도 자기가 눌러 살고 있는 집밖에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이 뭐 지난 3년 동안 몇 억이 올랐다 하더라도 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분만 좋을 뿐이지 나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겼을 때 차익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이곳에서 산다면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을 통해서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을 미리미리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로 젊은 시절에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라도 하나 갖게 되면 대개 뭐 3층에서는 내가 살고 2층은 좀 세내주고 1층은 뭐 상가로 세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 꿈이 실현이 되면 집에서 자산이 유지가 되면서도 그 자산에서 다시 이제 소득이 나오는 거죠. 이른바 재산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있을 때 좀 큰 집을 장만했다가 계속 그 집에 눌러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년들과 함께 그 집을 나눴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이디어를 지금 내서 일종의 과거에 우리 젊은 시절에 뭐 이렇게 하숙을 치듯이 뭐 집의 여유 공간을 세를 내주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아파트라는 것이 대개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평수가 크다 하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들어와서 살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뭐 이렇게 내력벽이라고 해서 손대면 안 되는 그런 벽은 그대로 두더라도 대개 좀 큰 집은 화장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과 방과 주방을 별도로 쓸 수 있도록 약간 이제 고치는 거죠.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내주는 것도 현재 허용하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 단지가 다 그렇게 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뭐랄까 승용차가 없이
집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음식을 많이 조리해서 먹지 않는 젊은 세대들에게 방을 내주는, 뭐 제일 좋은 것은 역세권에 있는 집이나 아니면 대학가 주변에 있는 집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이 뭐 한 40평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무료하고 적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하면서 대학의 뭐 학생회라든지 뭐 학생복지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랑 연계해서 거기에서 학생을 추천해 주면, 만약에 대학가에 일반적으로 월세가 4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이나 뭐 이렇게 45만 원, 35만 원 정도, 약간 좀,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원룸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주거 공간이 좋죠. 쾌적하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괜찮다면 간혹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사는 이런 방식도 외국에서는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그런 방식을 이렇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제 대개 뭐 1층이나 2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 도시화가 되면서 뭔가 좀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되고 신축을 해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요즘은 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해서 그 집을 이제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2층 정도 되는 집을 썰어 부르고 뭐 한 5층 정도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방 일부들을 이제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 혹은 뭐 또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집 소유는 개인이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를 토지주택공사 혹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주택도시공사 뭐 이런 데에서 일부를 매입을 해가지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로 그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도시 저소득층들에게 재임대해주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거나 규모가 큰 아파트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거 공간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또 그 공간에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고 또 이제 뭐 그런 임대료도 좀 받으면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 뭐 방세가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시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꺼내 가지고 복지로 이렇게 검색하면 복지로가 나오는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때 부양 의무자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즉 노인들이라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보지 않고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이제 이렇게 주거급여를 주는데, 주거급여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살면 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서 살면 좀 적게 주고, 1인 가구, 2인 가구, 또 3, 4인 가구 뭐 이런 가구의 크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주는 돈이 좀 달라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뭐 서울에서 사는 1인 가구다 하면 뭐 한 30만 원 남짓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 매년 이 금액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여러분들 자신이 저는 그걸 지옥고라고 합니다만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이 월세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주저하시지 말고 복지로 웹사이트나 아니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급여를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그냥 자격이 된다고 해서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국가가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와 같은 경우는 주거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살짝 기준이 높더라도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복지, 뭐 경기형 복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 보시고,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 흔히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컨테이너든지 만화방이라든지 뭐 막 이렇게 뭐 그냥 뭐 낡은 모텔의 뭐 1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살고 계시는, 즉 비주거용 주택, 비주거용 거처 이런 데에서 사시는 분들도 초대주택공사나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런 데와 이렇게 잘 알아보시면 요즘 이런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매우 좋은 조건으로, 매우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 줍니다. 뭐 심지어 뭐 한 50만 원만 돈을 내면 그냥 그런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거나 100만 원만 내도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월세도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해 보세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혹시 뭐 제도를 정확하게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거나 주변에 있는 주거복지센터, 어디요? 주거복지센터 이런 데에 문의를 하셔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가 이른바 공공실버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이게 뭐냐? 이제 어르신들이 기존 집에서 살려면은 일상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지금도 문턱이 있어요. 또 새로 지은 집들도 뭐 문턱은 사라졌지만 대개 거실하고 화장실 사이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불편함이 많죠. 그런데 공공실버주택은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도 살 수 있도록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집 자체가. 그런데 이게 공공이에요, 공공. 그러니까 임대료가 매우 싸죠. 뿐만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내려가면 1층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요. 조그마한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이렇게 관리사무소 동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아파트 1층이 노인복지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셔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소일도 좀 하시고 점심도 좀 얻어 먹고 그 다음에 뭐 물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마치 이렇게 노인정에서 교류하듯이 교류를 하다가 낮에 되니까 따뜻하게 옥상 같은 데 가서 좀 햇빛 좀 받아보고 싶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옥상으로 올라오면 옥상에 텃밭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나 무슨 뭐 가지도 키우고 이래서 깻잎도 떼다가 가끔씩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공 실버 주택들을 지금 많은 시군구에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광주 경우에는 광주에서 가까운 장성에 현재 공공 실버 주택이 있고, 서울 경우에는 뭐 하남시 이런 데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집들이 늘어나면 참 좋겠다. 물론 또 본인이 원하시면 이제 뭐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뭐 시니어스 타워와 같은 노인 유로주택 이런 데에도 또 가서 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실버 주택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뭐 내가 가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갖고 노후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집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나의 나이를 좀 고려를 해서 매달 얼마씩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언제 돌아가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연령에 따라서, 즉 부부가 함께 산다 그러면 연령이 더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나는
앞으로 10년만 받겠다. 앞으로 15년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액수가 좀 늘어나고 그 제한 없이 하면 액수가 좀 줄어들기는 해요. 문제는 이제 본인의 사정들을 잘 살펴서 결정해야 되는데 주택연금의 장점은 본인이 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다. 그 대신 매달 자기가 생활비를 좀 지원을 받는 겁니다. 문제는 자식들하고 살짝 의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집은 내 집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택연금에 넣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논을 해서 그런데 자녀들이 뭐 용돈을 총총히 준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자녀들과 협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간혹 조금씩 주고 만다 하면 사실은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이렇게 저당 잡힌 것이 있거나 그러면 그동안에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8억 원은 되는데 저당이 2억이 잡혀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2억을 갚아줄 테니 나머지 6억 원어치를 주택연금으로 돌립시다. 그렇게 해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진짜 나한테 없다. 그러면 주거급여를 신청하거나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저는 매우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집 그리고 앞으로 연령 같은 것, 그 다음에 혼자 살고 있는지 부부랑 함께 살고 있는지 또 자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식으로 집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상상을 하되 그 기준은 모든 어르신은 모든 노인은 쾌적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꼭 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